네, 그럼 이번에는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글로벌 반도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큰 장이 열렸다, 글로벌적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각종 M&A가 아주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거의 1,000억 불 가까운 그 M&A가 이루어졌는데 100조짜리. 그래서 제일 컸던 게 그 엔비디아가 그 대만계 CEO가 이 전 세계에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죠. 네. ARM을 먹은 게 400억 달러짜리 40조짜리 M&A가 있었고, 뭐 어젠가요, 아ren가요? 그 세계 CPU 업계의 양대 산맥인 이제 인텔하고 AMD가 있는데, 뭐 AMD가 인텔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점유율 10% 15%가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이링스라는 회사를 M&A를 했는데 그게 350억 불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했냐,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이 또 M&A를 하나를 했는데 그게 210억 불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그 M&A를 하나 했죠. 그래서 1,000억 불이 넘는 이제 M&A는 이것은 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변화인데, 이런 변화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 개의 기술을 갖고서 이제는 오래 가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기술과 융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고집적화되고 고정밀화되고 이러면서 설비 투자, 공장 짓는 것하고 이게 새로운 제품의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지금 첨단 반도체 하나를 공장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대략 한 지금 5나노, 7나노짜리 같으면 100억 불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0조짜리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하나만 지면 되냐? 적어도 연속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 손가락 안으로 꼽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의 축적을 M&A를 통해서 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고집적화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 금액의 부담을 이길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기능의 다양화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오른팔만 써가지고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의 다양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M&A가 2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엔비디아가 ARM하고 이렇게 인수하는 거, 이 문제는 그 중국이 승인을 해야지 이게 또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인더스트리는 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지금 거의 큰 M&A는요, 반드시 중국의 승인 얻어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승인을 안 받으면 그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제품을 못 파는 거죠. 아,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 대우조선인가요? 조선에서 2개 합병했을 때 중국이나 유럽의 동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배를 지는 오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거의 절반, 뭐 많게는 60% 가까이를 지금 중국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M&A의 어떤 경우도 이게 중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이 아이러니하지만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반도체 M&A나 이런 중요 거래에 있어서 비토권은 얘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그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중국에.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고요,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서는 그 자급자족을 통해서 이걸 뭐 극복하겠다, 차세대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그 차세대 거를 개발할 능력이 되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비들을 미국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말로 이제 쥐치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주로 쓴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데 굴기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중국이 반도체 우리 굴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그렇죠. 없나요? 예. 자기네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 우리 언론에서 그냥 만들어낸.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방이 봤을 때는 야, 중국이 저거 이제 티어 오르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걸 그대로 우리가 쓴 거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반도체 국산화율이 12%, 15%밖에 안 되는데 85%를 수입하는데 그리고 지금 세계 반도체 수준 레벨이 5나노, 7나노, 3나노 수준인데 뭐 28나노, 14나노, 3세대, 4세대 정도 뒤진 나라가 반도체 굴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그 대학생하고 그 정도라면 유치원 다니는 애가 내가 저 대학생을 추월한다. 나 저렇게 할 거야. 그건 조금 넌센스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는 중국이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지금 이 하웨이를 제재하면서 반도체 제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네. 원래 미국이 애초부터 반도체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제가 볼 때는 그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것을 레토릭을 서방 세계에 그렇게 붙인 거고 얘들이 목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를 하나도 못 팔아.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못 팔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이 매출에 이만큼 줄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중국의 반도체 통신도 마찬가지지만 제재를 한 것은 하웨이에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웨이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렌샹이다, 오포다, 비보다, 샤오미다, ZTE 여기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 그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SMIC라고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하웨이가 반도체 칩을 주문을 하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TSMC고 세계에서 한 5등 하는 회사가 중국의 SIMC인데 이 SIMC를 하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SIMC에게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소재를 팔지 말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근데 미국 상무부에서는 그게 벌써 아마 한 달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참 웃기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그 회사가 가급적 숨겼다가 맨 마지막에 이 발표를 하는 게 주가에 충격을 적게 주죠. 근데 SMIC가 미 상무성의 홈페이지에 어디에도 관보에도 게재가 안 됐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 협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 SMIC한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알았다는 것을 공시를 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그러니까 약간 협박성 길들이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보면 뭐냐면 ERA 규정이라고 수출 관리 규정이 있고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것 중에 수출을 하는 것을 이제 통제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엔트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내 기업은 예를 들어 ERA 규정 같으면 국내 기업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기업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엔트리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10% 이상의 미국 기술을 사용한 장비, 재료, 소재, 소프트 회사는 팔 수 없어요. 그건 전 세계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SIMC가 자수를 한 것은 우리는 엔트리 리스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출 관리 규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파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외에 일본, 한국, 유럽 이쪽에서 파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공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지금까지 SMIC 한 개 회사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SMIC 하나만 있냐? 아닙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하고 있는 회사가 화홍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도 파운드리랍니다. SMIC보다는 기술이 약간 떨어지지. 우리 같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그런 관계처럼. 그러면 이 파운드리를 SMIC한테 못하게 하면 화홍 반도체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 중국으로 반도체 하나도 수출 못하고 통신장비 하나 수출 못하면 중국은 반도체하고 통신장비가 끝났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미국의 그 속마음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화웨이의 그 런청베이 회장인가요? 그분도 그 지분이 뭐 1,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간의 의혹은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뭐죠 백도어 문제 뭐라고 하죠 해킹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1등을 뺏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 산업이 이제 전환기 있지 않습니까?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올라가는데 4차 산업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빅데이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빅데이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없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죠. 아, 장비. 그렇죠. 그 장비가 아니라 이 빅데이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가 그게 바로 5G죠. 네. 근데 문제는 5G를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걸 다 외주를 주는 바람에 미국은 5G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중국에다가 외주를 주면 원가가 싸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5G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 하나가 없는데 문제는 중국의 화웨이가 이제 정말로 이게 뭐 노력을 많이 해서 4G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5G에서 세계 1등을 해버린 네. 중국 시장 다 먹었고 유럽 시장 다 먹었고 아시아 시장 다 먹고 미국 시장까지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5G에서도 지금 미국이 고속도로를 못 만드는데 그럼 6G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는 가만 내버려둬도 통행료를 받아 챙길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치명적인 이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는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반도체 통조림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국이 50% 60%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들어가서 5G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놓는 것을 그걸 메이드 인 차이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화웨이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여튼 기술력이 위협적이 됐던 거네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우리 기술이나 뺏겨가는 엉터리 나라라고 이렇게 보지만 중국은 인공위성을 쏘지 않습니까? 뭐 말은 많지만 항공모함을 만들잖아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첨단 기술의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세계 최강인 분야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5G라는 거예요. 5G. 그래서 그것은 화웨이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통신 산업에 대한 전략적 포석이 1등하는 화웨이를 잡지 않으면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치명적인 결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차를 다니게 하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를 들면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다 빼버리면 통신장비 AS를 안 해주면 그러면 완전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를 강하게 제재를 한 거죠. 네. 그 어쨌건 이러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그 어떤 그 분야에서 그 중국에게 이제 압박을 계속 가하는데 이제 지금은 화웨이뿐이지만 그 결국은 다른 산업까지 다른 회사들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이제 중국 내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에 뭔가 대항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어제 끝난 오중전 회의에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오늘 보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뭐 상한까지도 가고 뭐 난리가 나죠. 아, 그래요? 그것의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US 테크 프리 전략.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중국한테 합작을 하거나 기술 전수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그 기판이 전부 실리콘, SI 실리콘 기판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거의 99%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 뭐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술을 갖고 프로텍션을 걸었을 때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 걸리기 때문에 방법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아닌 다른 실리콘 이외의 반도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중국은 2세대가 아닌 3세대 반도체인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서 미국과 결별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지금 그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그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유럽 기업들이 그걸 조금씩 하는데 이것이 워낙 기술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가겠지만 근데 미국은 지금 SI 반도체에서 실리콘 반도체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 손대지 않은 변방에 있는 이제 다코스 기술 여기다가 국가적 역량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를 통해서 지금 제재받는 2세대가 아닌 3세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일선에 나와 있는 그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그 천병이 되는 건가요? 중국도 아직 그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다 중소기업이 지금 해요. 근데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14차 5개년 계획이 어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내년 3월 달에 픽스가 되고 나면 아마 대대적으로 그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실리콘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53조 원을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그 투자라는 게 말이 투자지 그냥 사실은 주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중국이 미중에 이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그 손톱 크기 3분의 1 되는 칩에다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네. 근데 회로를 그릴 때 요 붓의 가늘기가 가늘수록 많이 그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5cm짜리 붓으로 예를 들면 회로를 그린다고 하면 중국은 지금 최첨단이 14cm짜리 정도로 그립니다. 그게 이제 기술 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먼저 10cm, 뭐 7cm, 5cm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이 그래도 제대로 상용화가 있는 것은 28cm 정도 붓이에요.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은 14cm만. 우리는 이미 뭐 이제 옛날 기술이지만 중국은 그게 최첨단 기술이고, 근데 중국 정부가 뭘 했냐 그러면 28cm 정도로 이 붓을 가지고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기업들 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줄게. 그래서 법인세가 25%인데 매출액 순이익률이 25%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서방의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국가 재정으로 사실은 이 매출액의 25%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상한가가 상승한다는 이유가 그거네요. 그만큼 25%, 30%의 수익이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한 달 전에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그것은 모든 반도체 그런 기준을 가지면 다 해주는데 아마 또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을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3세대 반도체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3세대 지금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실리콘 반도체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실리콘 반도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차세대 반도체는 아직 지원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그렇죠. 이제 상승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중국도 이제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대책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반도체 국가인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성공한다면. 근데 그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고요.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감히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을 3년 전, 5년 전에 상정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도록 이제 이 단속을 했으면은 좋은데 그걸 이제 숨통을 끊지도 못하고 자꾸 쿡쿡 찔러서 이게 엄청난 자극하고 자성을 하게 되고 결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그 소부장하고 비슷한 소부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 한국한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는 것,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돈하고 시간이에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단시간에 투입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중국이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저건 뭐 어렵다 이렇게 보자면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반도체 메카가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를 다른 말로 IC라고 얘기를 해요. IC 인더스트리. 그래서 IC가 인터그레이트 서킷 반도체 집적 회로 산업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그 농담으로 실리콘밸리는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다.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60-70%가 전부 중국하고 인도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게 사람한테 체화된 반도체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뭐 기술이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 중국에 안 들어간 회사가 없어요. 우리 삼성, 하이닉스, 인텔, 뭐 마이크론, TSMC 전부 다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10년, 20년 동안에 뭐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그 양산을 하는데 이 익숙한 이 생산 인력들은 이제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것이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반도체 개발을 원자폭탄 개발하듯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소련이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침공할 가능성 때문에 원자폭탄 기술을 이제 중단하겠다 협력을 하다가 그래서 1959년에 이게 완전히 단절이 돼서 맨땅에 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중국이 5년 만에 64년에 타클라마간 사막에서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원자폭탄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해요. 그래서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얘들이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었고 지금 중국은 미국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것은 과거에 소련이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원자폭탄 개발하듯이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5년 안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은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했지만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인력, 그리고 대만에 있는 인력,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인력.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정부의 그 무한대 자금 지원, 뭐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너무 가소평가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네. 우리도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준비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리콘반도에서 워낙 떼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죠.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 단위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겠죠. 이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하여튼 뭐 갈수록 그 진짜 각자 도생의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이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